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정섭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핫 이슈를 깊숙이 들여다보면서 유쾌하고 재미있게 풀어보는 시간, 정조박의 노컷 인사이드.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구독하기와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이 바른 취재, 빠른 취재, 또 심층 있는 취재를 위해서 여러분 꼭 구독하기,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자, 오늘 박유진 기자와 함께 김한영 기자가 처음 출연을 했어요. 박 기자는 뭐 구면이니까 제쳐두고, 우리 김한영 기자 환영합니다. 첫 데뷔인데 축하드립니다. 먼저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3월 광주 CBS로 이직한 김한영 기자입니다. 오늘 정조박 첫 촬영인데 많이 떨립니다. 정조박에서 볼 수 있는 깊이 있는 소식 많이 전하겠습니다. 예, 떨리는 게 느껴지네요. 지난 회사에서 그런 거 안 가르쳐줬나 봐요. 예, 아무래도 신문사였으니까요. 아, 그래요? 그것까지 알려주면 괜찮지요? 네, 거기까지 괜찮습니다. 거기까지는. 예. 자, 오늘 박유진 기자와 김한영 기자가 함께 와서 좀 기대가 큽니다. 어떤 내용일지. 혹시 오늘 주제가, 저도 지난번부터 두 분이 우리 기자들 다 모아서 심층 취재했던 그 내용이죠. 외국인 노동자들의 마약 투약 실태를 연속 보도한 그 사건 이야기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두 분 함께 하신 거죠? 예, 역시 눈치 하나는 기가 막히신데요. 저희는 그 지난주 월요일부터 녹화일 기준 오늘까지 그 외국인 노동자들의 마약 투약과 유통 실태를 고발한 기획 기사를 7회에 걸쳐 7회에 걸쳐 보도했습니다. 상당히 길게 2분 넘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외국인들의 그 마약은 도심 속에서만 투약을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시골 깊숙이 농촌까지 파고든 현실을 저희가 심층 보도했습니다. 솔직히 뭐 단어만 들어도 겁이 납니다. 마약. 예. 그것도 외국인 노동자를 중심으로 기획한 그 이유가 있는데, 저도 솔직히 이 도심 속에서 뭐 강남이나 이런 데서만 마약 투약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했고, 뭐 농어촌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번 기획 기사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그래서 기획 기사를 준비하게 된 건가요? 어떻습니까? 최근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그 마약을 투약하다 적발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사례가 많았습니다. 예. 이 상황에서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함께 마약을 하다 내국인도 이어졌었는데요. 실제로 지난해 그 대검찰청이 발표한 마약 백서에 따르면 외국인 범죄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 마약 범죄의 실태를 고발하고 대안을 모색해 보려고 이번 기획 기사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이 버닝썬 사건도 그렇고, 아까도 말했지만 마약 투약은 정말 뭐 도심에서만, 도심 뭐 이런 클럽 같은 데서만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기 쉽고, 또 저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는데, 이번 기획기사를 통해서 그게 아니라는 점을 여실히 드러내 보여준 것 같습니다. 박 기자, 그럼 기획기사의 핵심 포인트만 좀 뽑아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저희가 그 보도한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핵심만 뽑아서 이렇게 간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그 광주 전남에 그 외국인 전용 클럽이 몇 곳이나 되는지 혹시 감이 오시나요? 외국인 전용 클럽이라면 뭐 전남에는 없을 것 같고, 광주에 뭐 한 서너 곳 되지 않을까요? 예, 저도 그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김한영 기자와 함께 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클럽만 광주 전남에 9개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그렇습니다. 예, 그 이제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이제 일부는 이제 문을 닫았는데, 정말 우리가 생각도 못하는 도심 한복판에서 버젓이 운영되고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태국인 전용 클럽만 9곳이라면 이 다른 국적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클럽까지 합하면 상상 외의 숫자가 나오겠는데요. 그 저희도 수치가 궁금해 광주시와 전남도에 확인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파악한 것에 비해 훨씬 적었고요. 예. 일단 이제 외국인 전용 클럽으로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는 곳이 훨씬 많았습니다. 또 외국인 전용 클럽으로 운영한다고 해도 이를 신고해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된 관리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예. 도심 속의 외국인 전용 클럽, 좀 생소하긴 하지만 이 합법적으로만 운영된다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사실 뭐 이게 저희가 그 합법적이라면 이제 문제를 삼을 수가 없는데요. 근데 상당수 그 이제 외국인 클럽들은 일반 음식점으로 그 등록했고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거 불법이네요. 예, 그 자체도 이제 불법인데, 그 이제 일반 음식점과 단란주점, 유흥주점의 차이는, 일단 일반 음식점은 그러니까 밥과 술을 팔 수 있긴 한데 춤을 추는 순간부터 이제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으로 예, 이제 그 도와주시는 이른바 도우미가 나오면 유흥주점이 되는 건데요. 예. 그래서 심지어 이제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하고 유흥주점으로 운영하는 곳이 꽤 많다. 예,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뭐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는 곳,
화재 위험성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또 일반 음식점과 달리 허가가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영업을 또 늦게까지 하잖아. 일반 음식점과는 달리. 예. 김 기자가 뭐 실제로 이제 코로나19 확산되기 전에 이제 취재를 했는데 가보니 어땠습니까? 예, 그 태국인들만 출입이 가능한 탓에 태국인 남편으로 속여 겨우겨우 들어갔는데요. 예. 들어간 클럽은 이제 태국인들은 화려하게 돌아가는 조명 아래서 춤을 추고 태국 음식도 먹고 맥주도 마시며 국내 클럽 분위기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김 기자도 그 태국 클럽 분위기에 좀 취해 있지 않았었나요? 가서? 예, 저도 뭐 태국 음악 진짜요? 아니, 예. 그래서 이제 좋은 결과물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박유진 기자는 전남 영암의 외국인 전용 클럽에 또 가봤다면서요. 영암에도 클럽이 있습니까? 외국인 클럽이? 예, 그 이제 좀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조금 익숙한 그 영암 3호라는 데가 있어요. 예, 3호. 예, 3호는 이제 그 이제 옆에 대불공단이 있어가지고 예.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사는 곳인데요. 예, 그 주변에 이제 사는 뭐 인접 지역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오토바이나 이렇게 차를 이용해서 이제 먼 거리까지 와서 이제 술을 마시고 이렇게 춤을 추고 이렇게 돌아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제 어떤 외국인 노동자들이 오는지 좀 궁금해서 이렇게 취재를 해봤더니 한국인은 못 들어가나요? 그렇습니다. 일단 예, 아. 저도 이제 그 안에 들어가긴 했는데 당시에 이제 저희가 어렵게 조금 이제 부탁을 거듭하니까 원래는 안 되는데 예. 원래는 안 되는데 이제 태국인이 오늘은 좀 이렇게 많지 않으니까 아, 그렇군요. 예, 잠깐 들어가라 이렇게 네. 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그 이제 도심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거나 이제 농어촌에서 이렇게 외국인 노동자로 일하는 사람들이 먼 거리에서부터 오고 있었는데요. 가장 손님이 많은 요일은 토요일이라고 합니다. 예. 왜 토요일일까요? 이제 토요일은 이제 보통 이제 그 지역 같은 시골 같은 경우는 주 6일 동안 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토요일 날 오전이나 오후 밤까지 일하고 토요일 날 주일을 하루 쉬니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밤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놀기 위해서 이렇게 오는 겁니다. 예. 근데 클럽을 찾는 외국인 노동자 가운데는 이런 불법 체류자 신분도 상당히 많다면서요. 예, 뭐 저도 이제 일일이 이제 신분증을 확인해 보지는 못했지만 이제 복수의 그 클럽 관계자들의 이야기는 상당수가 이제 불법 체류자로 알고 있다. 예. 근데 이제 사실 이제 불법 체류자는 말 그대로 사실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존재해서는 안 되는, 존재할 수 없는 하지만 존재하는 예. 그 불법 체류자들이 클럽의 상당한 그 고객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문제는 클럽이 그 마약 거래의 장소로 활용된다는 점이라고요. 예, 그 저희가 클럽에서 마약 거래 장면을 목격한 건 아니지만 이주민 여성이나 수사기관에서는 마약 유통의 핵심 고래로 이 클럽이나 주점을 꼽았습니다. 예. 실제로 클럽을 찾은 한 태국인은 이곳에서 직접 마약을 투약하진 않지만 정신없는 분위기 속에서 친분을 쌓고 암암리에 마약을 거래하기도 한다고 기뜸했습니다. 예. 실제로 전남 그 농촌 지역의 사례가 그렇고 이 고려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이 광주 광산구의 외국인 클럽에서도 이 마약을 좀 투약하는 사례가 있다면서요? 예, 그 클럽 안에서 투약하는 경우는 없지만 클럽에서 이제 술을 마신 뒤 밖으로 나와 대마 오일이 섞인 담배를 피우거나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예. 그 향은 일반 담배와 다르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담배와 같아 구분이 쉽지 않다는 게 러시아인들의 설명입니다. 예. 뭐 일부 클럽 이용객 중에는 클럽에서 이제 물담배 기계를 빌려 대마초를 넣어 피우기도 한다고 합니다. 예. 마약을 유통하다 구속된 이 태국인을 이 옥중에서 인터뷰를 좀 해봤다면서요, 박 기자?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제 실제 마약을 투약한 외국인 노동자랑 이제 마약을 한번 이렇게 구매하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사실 목표가 있었는데요. 예. 일단 첫 번째 그 마약을 투약한 외국인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쉽게 만나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저희는 이미 구속돼 있는 그 태국인을 한번 접촉해서 아, 예, 그래서 한번 이제 옥중 인터뷰를 시도했습니다. 예. 듣기만 어, 해도 옥중 인터뷰 좀 궁금증이 생기네요. 예, 저희가 예. 이제 그 만난 그 인터뷰한 그 외국인 노동자는 마약을 판매하기도 하고 투약한 그 30대 태국인인데요. 이제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는 한국에 있는 태국인 중 절반은 마약을 한다. 이게 지금 한국에 수만 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태국인이. 그러면은 상당하네요. 예를 들어서 그 중에 절반이 정말 실제로 한다 그러면 투약하고 또 이렇게 취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지 약간 걱정되는 예. 상황입니다. 예. 그 사람의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좀 문제가 심각한데요. 좀 이게 그 외국인들 뭐 상대로 해서 좀 전수 조사라도 실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심만 가지고 수사를 할 수는 예. 없습니다. 저 사람이 마약을 했을지도 모른다 이런 정황 가지고는 수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저희가 이 사람들 외국인 같은 경우는 우리랑 똑같은 법률을 적용받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래서 네. 의심된다고 무조건 이렇게
검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지 궁금한데요. 그들이 이제 투약하거나 거래하는 마약은 국제 우편이나 이제 택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들어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예. 누구인지 이제 밝히진 않았지만 자신은 이제 누군가로부터 마약을 구매했고 거기에 일종의 수수료를 붙여서 다른 외국인 노동자에게 판매했고 그 돈으로 다시 이제 마약을 구매했다 이런 식으로 예.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수사기관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팔기도 하고 투약하기도 했기 때문에 이른바 그 마약 공급 조직의 조직원이 아닐까 의심을 하고 있는데 본인은 관련 사실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그렇게 된다면은 형량이 많이 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단순 투약과 이제 공급은 또 다른데 거기다가 이제 좀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형량이 이제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예. 외국인 노동자들의 마약 투약 실태가 이렇게 광범위한데 실제로 이제 그 소위 그 공급책이 적발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마약이 공급받아서 이를 판매하고 투약하는 사람은 있는데 이 공급하는 이른바 그 상선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이른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예. 그게 좀 확인을 하고 적발하고 이게 이제 처벌을 해야지만이 확실히 좀 뿌리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안타까운데요. 이 마약 투약 방법과 그 효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다면서요. 예, 그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마약 투약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도대체 마약을 어떻게 주더러 사실 투약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 좀 물어봤더니 필로폰 같은 경우는 전용 기계를 이용해서 투약을 한다고 하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태국인들이 많이 하는 야바 같은 경우는 그 알루미늄 호일이라고 하죠. 예. 예, 올바른 표기는 포일인데 그 이제 불을 가열해서 이제 빨대 같은 경우로 이제 코로 그렇게 마시는 그 예전에 이제 좀 그 본드 흡입하는 그런 것과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안 해봐서 잘 몰라요. 그 본드도 어떻게 흡입하는지. 예, 저도 이제 해보진 않았는데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러면 마약을 왜 하는지 효과가 어떤지도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잠이 오지 않고 흥분한 상태가 유지되고 근데 이제 또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희가 이렇게 클럽에 갔던 게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클럽에 이제 보통 이제 빠르면 한 10시, 11시부터 사람들 모여서 오래 늦으면 막 12시간 동안 머무는데 그 다음 날 아침까지 막. 그렇죠. 예. 저 아침이 넘도록 있대요. 예. 그래서 이게 근데 사실 이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아무리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는 못 놀거든요. 예. 그래서 혹시 그 중에 일부가 마약을 투약한 상태로 있는 건 아닐까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 이제 술에 취한 것과 마약을 투약한 상태가 얼핏 봐서는 구분이 안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참 이게 주변에 그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시끄럽고 이래서 마약을 투약한 것처럼 의심되지만 뭐 우리는 잘 이렇게 투약했는지 잘 모르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마약을 유통하거나 투약하는 이유는 뭐라고 합니까? 예, 뭐 이제 한국에서 마약을 왜 하는지로 이제 한정 짓자면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멀리 떠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향에 대한 향수를 달래기 위해서고, 그리고 한국의 대부분 이제 육체 노동을 하기 때문에 고된 노동을 이기기 위해서 다시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마약을 투약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투약하고 그 다음날 일하면 더 힘들 텐데. 예, 그렇습니다. 이제 투약하는 이유는 그렇고 유통하는 이유는 다 이것 때문이에요. 이거 돈. 예, 돈 때문입니다. 일단 그 노래방 도우미나 그 마사지사 직업에 상관없이 수요가 엄청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야바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비타민처럼 생긴 한 알로 이걸 이제 끓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코로 흡입하는 건데 태국에서는 1,000원이면 산대요. 예. 근데 한국에서는 7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무사통과 만약에 한국에 들어오기만 하면은 70배죠. 예, 상당한 돈이 되네요. 그렇죠. 예. 마약 판매랑 이제 투약을 하면서 한국에서 지내는 불법 체류자도 상당하다고 하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김 기자 상당히 오랫동안 조용하셨네요. 아니, 놀고 먹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외국인 노동자들이 투약하는 마약 도대체 어떻게 이 한국에 들어오는 건가요? 예, 그 국내로 밀반입되는 마약은 주로 이제 동남아시아와 유럽에서 국제 특급 우편을 통해 들어오는데 보통 항공기 수화물로 위장해 사람이 직접 운반하는 방식으로 유입됩니다. 또 그 과정에서 건강 보조 식품으로 속여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뭐 마약 보통 걸리지 않나요? 저희도 사실 이제 당연히 걸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 그 마약견들 막 있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사실은 걸리는 것은 그러니까 극히 하기사 일부구나. 이렇게 특정해서 이렇게 좀 잡아내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예를 들어서 누가 마약을 가지고 들어온다 이런 정황이 있거나 아니면 진짜 냄새로 걸리지 않는 이상 약간 거의 이제 통과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건강 보조 식품으로 속에서 들어오기도 하고 그럼 이제 유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통은 이렇게 들어온 마약은 보통 SNS나 인터넷 등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예.
이게 건강보조식품이라고 했는데 비타민 C로 위장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그 태국인들은 특히 야바라고 하는 마약이 있는데 주로 이제 국제우편과 심부름꾼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야바는 이제 보통 주황색 알약 형태로 되어 있어서 비타민제나 건강보조식품으로 위장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황색 알약을 우리가 마약으로 보통 보진 않으니까. 그렇죠. 이게 계속 눈으로 봐서는 이게 마약인지 뭐 구분이 안 감량인지 되겠어요. 비타민인지 모르죠. 예. 예. 러시아죠. 구소련계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는 대마초를 선호해서 또 직접 기르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구소련계 외국인들이 그 광산구 월곡동 인근에서 대마를 기르다 적발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예. 외국인 노동자를 넘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전체의 이제 이 외국인들 마약 실태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박 기자. 지난해 43개국에서 1,529명이 적발됐습니다. 예. 43개... 적발된 국에. 예, 그렇습니다. 43개국이면 뭐 이렇게 이런 교류하는 데는, 나라들은 거의 포함됐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그 2011년도랑 한번 비교를 해봤더니 27개국 295명이었거든요. 예. 8년 사이에 출신 국가는 거의 2배, 마약 사범은 5배가 증가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한국은 마약해도 되는 나라구나, 마약하기 쉬운 나라구나라는 인식이 이렇게 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적발된 게 그 정도니까 음성적으로 적발되지 않은 것까지 합하면 엄청날 것 같은데 한국이 정말 마약하기 쉬운 나라로 인식되기 쉬울 것 같아요. 국내에서 마약을 투약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국가도 이게 좀 많이 달라졌다면서요? 예, 그 많이 달라졌는데요. 과거 이제 미국인과 중국인 중심이었던 외국인 마약 사범이 최근에는 이제 유럽과 아프리카 그리고 구소련 출신까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외국인들에게는 한국이 마약하기 쉬운 나라로 인식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SNS 상에는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은 좀 마약하기 쉽다 이런 게시글을 올리기도 했고요. 지난해 이제 외국인 마약 사범 출신국을 살펴보면 아까 말한 이제 태국인이 551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이 이제 중국인, 미국인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마약 종류 역시 이제 대마와 필로폰에서 이제 야바와 합성 마약으로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이 더 큰 문제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마약 투약이 늘어나면서 시골 마을까지 파고들었다는 점.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한국인들에게도 퍼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유학생들은 대부분 이제 학교나 도심에서 지내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국민들에게 퍼질 기회가 좀 적었잖아요. 근데 외국인 노동자들은 사실 광주만 하더라도 도심에 쉽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심지어는 이제 시골 마을까지 이렇게 많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의 중소도시까지 그리고 시골 마을까지 이제 파고든 상황인데요. 검찰에서는 그 우즈베키스탄과 러시아인 같은 경우는 그 광주 고려현 마을 인근에 주변하는 그쪽에 거주하는 동포와 후손들이 대마초를 밀수하고 흡연하는 사례가 많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때를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우리나라를 흔히 이제 마약 청정국이라고 이제 자임하는 그렇죠. 경우가 많은데 예. 사실상 이런 실태로 볼 때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대한민국의 안전도 마약으로부터 지킬 수 없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더 발빠른 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 외국인 노동자발 마약도 이제 큰 사회 문제로 대두됐는데 더 큰 문제, 외국인 노동자들과 함께 마약을 투약하는 내국인이 잇따르고 있어서 이 환각 상태에서 벌어지는 2차 강력범죄 등 이 N차 마약 투약이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요? 예, 그 지난 3월 전남 목포에서는 평소 알고 지내던 태국인들과 함께 전남 일대에서 이제 5차례 이상 야바를 투약한 30대 A씨가 구속됐습니다. 이 한국인인 거죠? 30대 예. A씨는. 예. 구속된 A씨는 태국인으로부터 야바 한정당 5만 원 정도의 열알을 구매했으며 A씨는 일을 하며 태국인들을 만나 그들에게 이제 마약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남자친구가 마약을 강제로 투약하려고 한다 이러면서 자수한 사례도 광주에서 있었다면서요. 예, 그 같은 달인데요. 그 광주에서는 자신이 마약을 투약했다고 자수한 남자친구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제 자신이 마약을 투약했다고 자수를 했는데 내막을 보니까 한국인 남자친구가 그 외국인 노동자들과 같이 이제 마약을 투약하고 거기서 이제 구매한 마약을 가지고 와서 같이 투약하자고 강요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 내가 마약을 투약했지만 자진 신고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경찰은 수사를 지속해서 그 남자친구와 그 태국인 7명을 그 나주와 영암 등에서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했는데요. 지금 국내에 머무는 외국인 노동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처럼 이제 외국인 노동자에게 마약을 구매한 사람이 또 다른 그 내국인에게 마약을 건네는 이른바 N차 투약이 심각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
사실 문제가 이 마약을 흡입한 뒤에 환각 상태에서 벌어지는 2차 강력범죄 아니겠습니까? 김환영 기자. 예, 맞습니다. 그 지난 2015년부터 19년까지 국내에서는 총 60여 건의 마약류 투약 환각 상태에서 2차 강력범죄가 발생해 65명이 적발됐는데요. 특히 이제 마약 투과로 인한 사망이나 자살이 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질극이나 난동도 8건이나 됐습니다. 필로폰을 투약한 후 이제 승용차를 운전해 도로로 역주행하던 중 마주오던 차량을 들이받아 상대 차량에 탑승한 2명이 숨지고 3명이 중상을 입는 사건도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예, 마약과 음주운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정말 심각한 결과를 낳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문제가 심각한데 밀반입되는 마약을 막거나 수사를 좀 강화하면 안 되는 겁니까? 모든 물건에 대해 일일이 다 검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로 마약 검사는 첩보에 의한 대규모 밀반입 시도 정황이 드러날 경우 대대적인 수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예. 뭐 개인이 포일과 먹지 등으로 이게 마약을 포장할 경우 엑스레이 투시가 되지 않아 쉽게 이제 검색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또 수색이 어려운 신체의 은밀한 부위에 2-3정씩 넣는 수법으로 국내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마약이 이렇게 좀 허술하게 국내에 반입되는지 몰랐습니다. 이 같은 일이 좀 가능한 원인은 어떻게 보고 있어요? 그 2000년 이후 이제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한다는 명목으로 통관 절차를 간소화한 것을 이유로 꼽을 수 있는데요. 관광객과 외국인 노동자들이 입국 시 이제 간소화된 통관 절차를 통해 쉽게 들어오면서 국내 불법 체류도 증가했는데요. 여기에 이제 한국과 비자 면제 협정이 체결된 일부 국가의 외국인들이 마약 전과가 있어도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한국을 쉽게 오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경찰의 마약 그 수사 과정 역시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서요, 박 기자? 예, 그 외국인 그 마약 수사하기 위해서는 그 이제 경찰은 그 민간인 통역 요원을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 형태인데요. 그래서 어떤 특정 사건에 대해서 통역을 해준 뒤 뭐 일비나 이제 시간당 수당을 받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통역 요원들은 이제 우리 주변에 볼 수 있는 이주민 여성이나 그냥 예. 일본 좀 이렇게 그냥 한국말이 좀 가능한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전문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수사에 활용에 있어서 통역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좀 이렇게 예. 비판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들을 좀 이제 범죄에 좀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수사관으로 알아야 될 뭐 소양이나 통역 이런 거에 대한 좀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저희가 이렇게 만난 그 한 이주 여성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제 휴대전화를 살펴보니까 이 사람이 단순 투약자가 아니다. 이 사람이 약간 누군가에게 마약을 판 정황이 있는데 경찰에서는 이 사람을 그냥 단순 투약자로만 수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눈에 보이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경찰은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마약을 판매한 정황이 있냐? 예. 딱 그걸 물어보면 그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마약을 판매한 정황에 대해서만 답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B라는 사람이 마약을 받아서 또 다른 C한테 판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또 이게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이제 단일 사건이나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점저직 같은 그런 수사에 이제 그치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네. 이 같은 상황에선 마약 사범의 발본색원은 애초에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예, 그 민간 통역요원에 의존하는 구조다 보니까 이제 마약 거래의 상선은 못 잡고 단순 마약 소지자나 투약자만 잡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그 외국인 마약 사범 중 가장 비중이 높은 태국을 비롯해 주요 국가의 통역만이라도 제대로 갖춰 갈수록 늘어나는 이제 외국인 마약 사범 수사에 대해 제대로 대처해야 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의 마약 실태를 고발했으니까요. 그 대책 역시 좀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일단 고용허가제를 통해서 이제 들어오는 외국인 노동자는 입국 3일 이내 마약 검사가 포함된 건강 검진을 받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소변 검사 방식인데 소변 검사 방식은 투약하면 한 일주일 지나면 음성 판정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마약 검사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사실 마약을 한 일주일 정도 참는 거는 아주 심각한 중독이 아니면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 이럴 때 이제 마약을 많이 투약한 국가나 전과가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모바일 검사를 이렇게 시행하는 게 좋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마약류 규정과 처벌 수위에 대한 교육 역시 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죠. 예, 맞습니다. 그 마약 전문가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마약 유통과 투약을 줄이기 위해서는 한국의 이제 마약 법규와 처벌 수위를 설명하는 교육이 강화돼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가별로 이제 마약류를 규정하는 마약 성분과 처벌 수위가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애초에 이제 경각심을 갖고 국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국내에서 마약을 투약하거나 적발되는 경우 이제 외국인 노동자 중 상당수는 한국과 자국의 마약 먹규를 차이를 잘 몰라 마약 범죄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뒤늦은 후회지만 사전에 이제 교육이 진행된다면 일정 정도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또 그 온라인을 통한 그 마약 거래를 단속할 수 있는 방안도 강화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온라인 통해서 공공연하게 이렇게 마약 거래되고 있는 상황에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수사력을 강화해서 그리고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관의 통과 절차를 강화한다면 그 이제 애초에 마약에 대한 수요를 좀 줄이고 그리고 이제 공급을 차단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지금 우리가 첫 발을 뗐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돼서 정말 하나의 이제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져야 할 시기고 실제로 조금씩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요. 그만큼 외국인 노동자들의 마약 범죄의 또 중대성, 사안의 심각성도 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사기관과 지자체 외국인 노동자 마약 범죄에 대한 이 대응에 대해 보도를 또 이어갈 계획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여러분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 두 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파이팅입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조박의 노컷 인사이드였습니다.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